여러분 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그 핵심을 쏙쏙 뽑아드리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 전체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거나 반대로 미래 소득을 미리 땡겨 쓸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국가 간의 시간을 넘나드는 거래, 표준 무역 모형의 국제적 차입과 대부에 대해 아주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래의 자신과 거래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보통 무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가 물건을 주고받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나라와 미래의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덜 쓰고 아껴서 미래에 더 풍족하게 살 건지 아니면 미래에 벌 돈을 미리 빌려와서 오늘 화끈하게 쓸 건지 바로 이 선택이 시간을 넘나드는 무역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 시간여행 같은 무역 이야기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현재와 미래 사이의 선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 선택의 가격은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엔 이게 전 세계로 판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간을 넘나드는 무역.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기간 간 무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 나라가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덜 쓰고 남는 걸 저축, 즉 다른 나라에 빌려줘서 나중에 더 많이 소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미래 소득을 땡겨 쓰는 것, 즉 돈을 빌려오는 행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한 나라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눈에 딱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있다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기간 간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겁니다. 기간 간 생산 가능 곡선은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선택 가능한 메뉴판 같은 거예요. 현재 가진 자원으로 오늘 최대한 소비하는 극단적인 선택부터 그 모든 자원을 미래를 위해 몽땅 투자하는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능한 모든 선택지의 조합을 하나의 선으로 쫙 이은 거죠. 자, 이 곡선을 한번 보세요. 가로축이 현재 소비, 세로축이 미래 소비입니다. 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걸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이번 달에 갖고 싶던 거 그냥 질러버릴까? 아니면 참고 저축해서 나중에 더 큰 걸 살까? 하고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현재 소비, 즉 가로축 값을 늘리려면 미래 소비, 세로축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현재를 좀 희생해서 아끼고 투자하면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도 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와 미래를 교환하는 그 가격, 과연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 1단위를 포기했을 때 미래에 과연 얼마만큼의 보상을 주어지는지 그 교환 비율을 알아야 거래를 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정답이 바로 여기, 이 공식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핵심 수식이죠. 제가 아주 크게 보여드릴게요.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은 1을 1 더하기 R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이 R이 바로 실질 이자율인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자율 R이 높을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죠. 이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 소비의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는 뜻입니다. 와, 이 이자율이 바로 시간의 가격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럼 이 실질 이자율 R이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지금 재화 한 단위를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에 더해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자율이 아주 높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쓰는 것보다 저축, 즉 돈을 빌려주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미래에 더 큰 보상이 오니까요. 반대로 이자율이 아주 낮다면요? 에이, 그냥 지금 빌려서 써버리자. 이런 유인이 훨씬 커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나라 안에서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 판이 전 세계로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국의 서로 다른 선택들이 만나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대부 차입 시장, 즉 세계 금융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나라의 경제 사정이 똑같을 순 없잖아요? 어떤 나라는 막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처럼 지금 당장 투자할 곳은 넘쳐나는데 자본이 부족해요. 이런 나라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성장을 하고 싶어 하겠죠. 바로 차입국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미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들은 국내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남는 돈이 많아요. 이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것보단 해외에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게 낫겠죠? 이런 나라가 바로
대부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돈을 빌려주려는 대부국들, 즉 공급 RS와 돈을 빌리려는 차입국들, 즉 수요 RD가 만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 하나의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치 시장에서 사과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듯이 시간을 거래하는 가격인 이자율도 바로 이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시간을 넘나드는 무역 이야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역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넘어선다. 둘째, 이 시간 거래의 가격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실질 이자율이다. 셋째,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자연스럽게 돈을 빌리는 차입국과 빌려주는 대부국으로 나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국가들이 모인 세계 시장에서 단 하나의 균형 이자율이 탄생한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세계 경제의 큰 손인 중국이 갑자기 저축을 어마어마하게 늘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시장에 돈이 확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세계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나 여러분의 대출 이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국제경제가 우리 지갑과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